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사랑하는 아티스트 김물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여행을 사랑하는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 사람이 누구야? 제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티스트면 뭘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린 아티스트인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앞에 서 있는 저 여자가 저런 경험을 했고 또 저런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편안하게 먼저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이곳저곳 세계를 돌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확히 673일 동안 5대6 46개국을 돌면서 400여 장의 그림을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세계를 돌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세계 곳곳의 바다들을 보고 또 그 바다의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또 곳곳의 여행지에서 보고 느꼈던 정말 다양한 바다의 이곳저곳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저는 바다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 바다라는 모습을 그렸던 건 아니고요. 세계 여행을 시작하고 약 한 3개월쯤 지난 후에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도착했던 나라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 고아라는 해변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그 노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때 비춰진 바다의 모습도 아름다웠고 제가 그때부터 바다의 매력을 느끼고 제 스케치에 그림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을 쭉 하다가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아시죠? 아프리카 큰 대륙 동쪽에 위치한 굉장히 큰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정말 저에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온 나라였는데요. 제가 그때 망겔리 바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해변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한 소년이 막 거기 앉아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지? 해서 다가가서 보니까 나무로 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배 뭐야? 뭘 만드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이건 내 배고 나중에 나는 커서 정말 이렇게 더 큰 배를 만들어서 가서 물고기도 많이 잡고 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래 내가 이 아이를 꼭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렸던 그림이 이 친구가 이렇게 바다를 담았어요. 그 친구 앞에 펼쳐진 바다를 그리고 또 파란색으로 칠해진 소년만의 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소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림 작업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이 소년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제가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때 바로 그 앞에 그날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다고 마침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가서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바다의 선물이라고 하죠. 바다에서 잡아올린 아주 많은 수확물을 현지 아주머니가 머리 위에 이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것도 물고기이긴 하지만 정말 바다에서 온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몇 장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 그림들은 제가 바다 밖에서 본 바다에서 나온 뭐 생선이라던가 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냥 바다 위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부터 제가 바다 속을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제가 여행을 쭉 하다가 처음으로 스노클링이라는 걸 경험해 봤을 때였어요. 제가 바닷속이 너무 궁금하다. 저는 그 당시에 수영도 잘 하지 못했었는데 스노클링을 끼고 이게 호스를 연결하면 물속에 들어가도 숨을 쉴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수영을 해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얕은 바다였지만 그 속도 너무 맑고 깨끗하고 제가 그때 한 3, 40분간의 스노클링 체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 진짜 바닷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이 바닷속은 어떨까 너무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쭉 하고 여행 막바지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사진 속에 보이는 저 신나 보이는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인데요. 그때 이집트라는 다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가격도 저렴했고 그래 거기 가서 내가 좀 자격증을 따자라는 생각으로 거의 한 달가량 머물면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땁니다. 그래서 물속 10m, 20m, 30m까지 들어가서 제2의 세계를 봤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뭐 사람들이 머리 위에 물고기를 이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동물을 물고기를 좀 의인화시킨 모습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면 제가 물속에 막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보통 우리가 생선구이집 가거나 이제 회 먹으면 이미 죽어 있는, 구워져 있는 물고기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구워져 있으니까 색깔도 다 비슷하고 노릇노릇하고 혹은 회색이나 이제 갈색이 대부분인데 물속에 들어가서 정말 살아 숨쉬는 물고기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색깔도 선명했고 더 빛나고 비닐도 막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물고기들도 나름의 다 개성이 있고 아름다운 색이 존재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물고기들, 이 사회, 그들의 세상에도 분명 인간들 세상처럼 뭔가 규칙이 있고 뭔가의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물고기들도 자신의 외모가 이렇게 예쁜지 알까? 혹은 누군가를 보고 질투도 할까? 부러워도 할까? 칭찬도 할까?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고기들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이걸 조금 더 정리해서 그렸던 다음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 앞서는 사람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있었다면 이 그림은 정말 물고기 눈을 사람 눈처럼 그려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린 바닷속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또 바닷속에 나름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곳도 또 다른 세상이지 않을까? 또 다른 또 행성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또 이 물고기들에게는 이게 그냥 인간들의 지구처럼 자신만의 큰 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다를 동그랗게 그려서 이제 그 안에 다른 행성의 삶이 생명이 막 살아 숨쉬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스쿠버 다이빙 이제 다 장비를 달고 한 25m 정도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해머샤크라고 저기 뒤에 이렇게 머리 망치 모양으로 생긴 상어가 있어요. 근데 그 상어를 이렇게 보기 쉬운 상어가 아닌데 제가 그 상어를 발견하고 그 앞에 겁도 없이 막 가서 멀찌감치 사진을 찍었던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어서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저 해머샤크, 망치머리 상어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날 그 마음을 품자마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 스노클링을 마치고 바다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해변에 저 상어를 만들어요. 해변에 바닷속에 있다가 이제 해변으로 나온 상어의 모습인 거죠. 여기 위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해머샤크의 머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쪽에 보면 그 바다에 있는 망치머리 상어가 유유히 흘러가는 그 쉐입과 곡선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이어진 모습으로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이쪽에 보시면 또 그 안에 상어 안에 또 상어가 있고 또 상어가 물가 가까이 가면 그 위에 어른거리는 햇빛과 딱 만나면서 그 위에 있는 무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을 마치 그 상어에 있는 무늬처럼 표현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 신발은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지저분한 신발을 보여드렸는데 이 신발은 제가 여행을 1년 동안 하고 나서 제가 이 신발을 버리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람이 한 운동화만 1년 내내 신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버리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기념하려고 찍어 놓은 사진인데 이때가 딱 여행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였고 이제 아프리카와 유럽 여행을 다 마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버리면서 제가 동시에 남미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남미는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대륙이에요. 자연도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요. 먹거리도 풍성해서 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중남미에서 만났던 저만의 바다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중남미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섬나라가 섬이죠.
에콰도르에 소속된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큐멘터리 혹은 책, 뭐 기사,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해보신 단어지만 아마 가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곳을 힘들게 갑니다. 근데 힘들게 간 만큼 정말 그 이상을 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곳이 좋은 나머지 막 해변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갈라파고스라고 적어 놓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바다였는지 이곳은 너무 신기해요. 뭐냐면 지금 이 바다사자가 막 자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보이는 이 바다사자가 자고 있는 곳이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미끄럼틀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이는 여기 바다사자가 자고 있는 이 벤치가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쉬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벤치.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 턱을 괴고 있는 이 아기 바다사자가 있는 곳은 어시장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우리 도시에는 떠돌이 개, 뭐 고양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섬에는 떠돌이 개, 고양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그냥 시내 주변에 돌아다니는 바다사자예요. 그냥 어느 곳에서 다 쉬고 자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냥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 그냥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감성이 아니었고요. 이게 진짜 그 인간과 동물의 서로 신뢰 그리고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다사자가 인간이 날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어디서 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을 제가 보니까 그 과정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너무 아름다운 섬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바다사자에 이제 홀려 있는 동안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니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새를 보게 되는데 이게 파란발 부비새라는 새예요. 갈라파고스 제도의 굉장히 대표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조류 중에 하나인데 딱 보신 것처럼 딱 뭐가 확 눈에 띄죠. 발이 파란색이에요. 제가 새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새를 유일하게 좋아합니다. 처음에 그 새를 보자마자 뭐지? 뭐 페인트로 칠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새가 원래 이렇게 발이 파래요. 근데 제가 또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 이 새는 이렇게 발이 파랗지 않았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살아 숨쉬면서 얘도 모르게 발이 점점 파랗게 물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새를 보면서 그렸던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새를 뒤집어서 이렇게 발을 쭉 넓혀서 제가 봤던 그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 푸른 하늘, 그리고 정말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살고 있는 새끼 바다사자의 모습을 이렇게 한 새 발 안에다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 그림이기도 하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꼭 다시 간다면 꼭 다시 보고 싶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이렇게 중미에 갔을 때 그 카리브 해변, 중남미의 바다, 제가 바다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오면서 이 바다를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헤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바다를 막 제가 이고 가고 품고 갈 수는 없지만 그림으로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투명한 저만의 비닐 가방에 제가 사랑했던 여행지의 바다들을 담아서 몰래 이렇게 챙겨서 가는 모습을, 제 마음을 좀 욕심을 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410장의 그림을 완성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기념으로 제가 모든 그림을 이렇게 벽에 붙이고 찍은 그림인데요. 아마 가까이 와서 보시면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림도 이렇게 구석구석 숨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세계 여행을 다녀와서 많은 여행지도 보고 영감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바다도 많이 보고 그런 저만의 만족감 그리고 행복,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선물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뭐 책도 내게 되고 상도 받게 되고 뭐 방송도 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들과 선물을 받게 됐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저에게 더 큰 선물이 있었어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선물. 그게 뭐였냐면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내가 진짜 결국 돌아와야 하는 곳은 한국이었다라는 생각, 그리고 한국만의 그 매력을 처음으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게 참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소중한 것은 가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몰랐다가 멀리 떨어지면 깨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족들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제가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항상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곳은 그냥 너무 작고 좀 뻔하고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세계 여행을 가면서 이곳저곳 여행을 하다가 느꼈던 것은 한국은 한국 나름의 그 매력이 존재하는 곳이었고 그건 절대 뭔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인데 내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몰랐는가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내 고향이자 이 한국을 여행을 하면서 내 스케치북에 담아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세계 여행을 갔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스케치북과 물감, 연필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틈틈이 이제 한국 이곳저곳을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 이름이 물길이라 그런지 물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바다를 많이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또 한국에도 좋은 여행지가 또 바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 여행을 하면서 봤던 이제 바다의 많은 얼굴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름에 여행했던 전체 루트인데 보시면 이제 해안 바다 쪽을 많이 여행을 했죠. 이거는 제가 또 겨우 다른 계절에 갔던 여행지기도 하고요. 제가 이곳은 뒤에 살짝 그 끝자락에 보이는 예측할 수 있겠죠. 제주도예요. 검은색 돌이 있는 제주도에 갑니다. 제가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해변에. 근데 가족들이 여행을 왔나 봐요. 4명 아기들이 바다 앞에서 파도랑 약간 밀당하듯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아이들이 촉촉한 해변에 비춰진 그림자가 그 바다와 하늘의 그림자? 그냥 이 아이들의 그림자가 아니라 바다가 만들어낸 그림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래에 저렇게 촉촉하게 바다가 적셔져 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실루엣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바다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그림자가 파랗게 아래 젖어서 내려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남해 다랭이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다랭이 마을의 특징이 양쪽에 계단식 논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특징이에요. 이건 전망대에 제가 쭉 멀찌감치 가서 본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파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정말 망망대해 남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저 전망대에 올라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내가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 사이즈로 이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거대한 존재, 그러니까 거대한 거인과 같은 존재가 되면 이 앞에 있는 풍경은 어떨까 저만의 약간 상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딱 제 사이즈를 바꿔보니까 지금 망망대해 양옆에 큰 논밭이 있지만 이게 그냥 한 잔짜리 술? 뭐 한 잔에 들어갈 만한 그릇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랭이 한 잔이라는 제목으로 커다란 바다가 담긴 잔 하나에 또 요거 한 잔을 먹기엔 좀 아쉬우니까 반찬 삼아 위에 버드나무가 내려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다랭이 한 잔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여행지기도 하고 많은 한국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한데 울릉도 독도를 제가 한 2차례 정도 다녀왔었어요. 근데 울릉도 독도는 아시다시피 뭐 애국심이 있던 사람도 막 가면은 제곱이 되는 그런 곳이죠. 제가 울릉도 독도를 갔는데 울릉도에 그 항구가 있어요. 근데 항구를 내려다보는 그 산 끝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혼자 씩씩대고 올라가서 그 항구를 쭉 보는데 그때 그 전망대 정상에는 비석이 하나가 있고 울릉도 트위스트 노래가 BGM처럼 배경음악처럼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산들, 그 앞에 펼쳐진 항구, 그리고 뒤에 이렇게 집들의 모습이 막 이렇게 리듬처럼 춤추고 노래한다라는 상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그렸던 그림이 그 울릉도 트위스트 가사를 그 산과 그 집들 사이에서 막 리듬을 찾고 노래를
그들이 자연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글씨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독도에 와서 굉장히 신나 있는 모습인데, 독도를 가게 되면 그냥 섬 하나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독도도 동도, 서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돌면서 그 전체 파노라마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렸던 그림이 독도의 동도, 서도를 이렇게 4개의 파노라마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독도 안에는 우리의 그때 뭐 치열했던 모습들, 옛날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을 그 안에 녹여서 숨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바다라고 하니까 제가 남해 간 김에 이곳저곳 이제 남해도 가고 이제 독도도 간 김에 쭉 더 여행을 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곳을 봤어요. 이곳은 소매물도라고 통영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이세요? 이 모습이? 뭔가 투명한 유리로 덮어 있는 것 같기도 보이고, 이건 모래시계를 제가 표현을 한 건데요. 여기 소매물도는 2개의 섬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조그만한 길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간조만조로 물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근데 시간마다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시간대를 맞춰서 그 길을 건너가고 또 멈췄다가 다시 기다렸다가 건너가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약간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는 모래시계가 왔다 갔다, 그 모래가 왔다 갔다 하듯이 사람들이 그 안에 전체의 섬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 섬을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큰 그 모래시계, 유리를 덮어서 옆으로 누워있는 소매물도 모래시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이제 제가 적어놓기도 했지만 여기는 변산반도 채석강이에요. 채석강에 가보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층리로 보이는 절벽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색깔도 약간 이렇게 색이 바랜 듯한 색깔이었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상상을 합니다. 어떤 오래된 역사책이 막 여기에 쌓여져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다 앞에 이렇게 책이 쌓여 있다면 그러면 뭐 이 책의 주인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바다도 마찬가지로 간조만조로 이 앞에 채석강에 물이 찼다가 빠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주인은 간조만조로 왔다 갔다 하는 바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다의 서재라는 제목으로 이제 바다가 책을 읽으러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바다가 그 벽에 철썩철썩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부딪히는 그 철썩철썩 하는 소리가 바다가 나름 그 책을 꺼내서 읽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바다가 사람처럼 책을 읽으러 다가가는 모습도 그림으로 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바다 속도 보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겉에서 본 것도,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또 빠진 게 있죠. 바로 바다 한 가운데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바다를 또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트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승진 선장님이라고 무동력으로 세계 일주를 하신 선장님이 계신데, 이제 그 분과 함께 크루들을 만들어서 이제 유럽도 한국도 요트를 타고 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다 속 혹은 겉이 아닌 그냥 바다 한 가운데에서 만났던 바다. 뭐가 다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받았던 제 시선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요트 타고 돌고래도 보고 굉장히 신났던 순간들이었는데, 제가 요트를 타고 쭉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파랗고 약간 어쩔 때는 좀 검고 초록빛이 나는 그 바다에 저희 요트는 하얀색이었어요. 그 모습이 보통 요트에 다시 이렇게 좀 하얘요, 그 도시. 근데 그 모습이 약간 턱시도 같은 거 딱 입고 여기에다가 딱 행거치프 꽂았을 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파란색 수트를 입은 바다가 우리를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이렇게 딱 행거칩을 꼽은 뭔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다의 행거치프로 우리 요트가 이렇게 멋있게 표현된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요트의 주인 바로 김승진 선장님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실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너무 믿음직스럽고 그 경험 덕분인지
저희에게 또 저에게 너무 아름다운 경험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선장님의 초상화를 그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제목은 이제 바다에서 숨쉬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계속 사시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오히려 땅보다 바다가 더 편하시다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닷속에 바다가 얼굴에 가득 차서 코까지 눈은 바다도 보고 그 밖에 풍경도 보고 있지만 숨은 바닷속에서 쉬고 있는 평온한 선장님의 모습, 그리고 그 바다에 그 요트가 이렇게 떠가고 있는 모습을 바닷속에서 숨쉬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초상화를 그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타고 다녔던 요트가 타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요트였어요. 정말 그때 타누아를 통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풍경들을 제가 봤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본 바다의 모습, 내 경험들을 한 번에 압축해서 좀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그렸던 그림이 타누아라는 거대한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제가 본 바다의 모습을 한 글자별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T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지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밤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지개가 핀 모습까지 제가 봤던 모습들을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약간 이 N자만 굉장히 어두운데요. 이건 저희가 또 태풍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5m, 너무나도 큰 태풍이었어요. 근데 그 태풍을 만나서 거의 요트 안에 물이 막 엄청 들어오고 엄청 기울기도 하고 조금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그 아찔했던 순간이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이렇게 노을이 지고 밤이 되자마자 태풍이 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장님이 혼자 핸들을 잡고 키를 잡고 좀 고생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이 안에 숨어가지고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이거는 웬 고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요트가 갖고 있는 이모저브의 그런 모습을 구조를 통해서 밧줄로 이제 고래의 배를 만들고, 요 키로 고래의 눈을 만들고, 요트의 닷으로 이렇게 꼬리를 만들고 하면서 고래의 모습을 제가 타고 있었던 그 요트를 구성해서 만든 고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좀 설명이 더 필요하기도 한데요. 제가 요트를 타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저는 밤이 되면 하늘이 제일 세상에서 검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요트를 타고 다니다 보면 하늘보다 더 검은 건 바다더라고요. 네, 저는 몰랐어요. 정말 하늘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다는 새카마요.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나는 밤이 되면 그냥 하늘이 제일 까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밤이 되면 우리가 진정한 밤을 날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바다의 모습을 휙 뒤집고 요트를 이렇게 열풍선처럼, 열기구처럼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요트 자체가 풍선이 되고, 그 아래에 우리가 매달려서 열기구처럼 바다를 날고 있는, 항해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약간 밝은 이 밤 하늘이 이게 하늘이고, 여기 위에가 바다인 거죠. 이건 또 마지막 그림이기도 한데요. 제가 모든 바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서 작업실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바다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 못 받았던, 느끼지 못했던 영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 눈이 이렇게 바다를 꽉 차서 바다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버린, 그리고 이 안에 까맣게 있는 동공 자체가 제가 타고 다녔던 요트, 배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눈 위에 이렇게 보라색 섀도우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제가 봤던 가장 아름다웠던 노을색이었어요. 약간 분홍빛한 그 노을색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눈 위에다가 그 노을을 섀도우로 발랐던, 바다의 눈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세계 일주 책 다음으로 한국 책을 내고 그때 많은 바다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했죠. 이 사진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어서 마지막에 뒀는데, 그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봤던 새끼 바다사자와 아이컨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 그림들과 제 바다의 시선들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여행을 통해서 이곳저곳 바다를 보기 전에
좀 부끄럽지만 바다라는 건 나에게 뭐 물고기 맛있는 생선구이를 주고 해산물을 주고 가끔 더우면 바람 쐬러 가는 곳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와, 바다라는 건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직접 가서 느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너무 다양한 귀한 선물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매력을 꼭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동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저만 알고 있기에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물론 제가 느낀 거와 똑같은 바다를 보시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바다들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저 앞에 있는 바다, 오케이, 뭐, 파랗다, 예쁘다, 바다바람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다는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다가올까? 또 그냥 일반적인 시선이 아니라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똑같지 않은 바다, 여러분만의 바다를 여러분 앞으로 여행하시는 여행길에서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의 푸른 바다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 텐데요.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런 궁금함은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그런 질문을 대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SNS를 하시는 분은 SNS 쪽지로 혹은 뭐 메일이 편하신 분은 요 맨 아래 적혀져 있는 제 메일 주소로 바다에 대해서 혹은 그림에 대해서 저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내주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물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